것들이 이제 질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해 보는데요. 근데 이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질문서를 갖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속되는 피로가 있으면 분명히 이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바로바로 좀 쉬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만성 피로가 오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원인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만성 피로가 올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이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만성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그 피로 증후군이라든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 습관도 관련이 있죠. 뭐 비만,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이 안 좋아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타고난 체력도 물론 중요할 테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생활 습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째 계속 피곤하시대요. 쉬어도 피곤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례자 만나보겠습니다. 원인 모를 필요로 병원을 찾은 서은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천근만근이고요. 애출하고 오면은 소파에 누워서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서은주 씨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만성 피로를 느끼는 환자분인데,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중간중간 쪽잠을 자는데 충분히 피로가 풀리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만성 피로가 더 증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은주 씨의 하루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평소 피로를 풀기 위해 수시로 커피를 찾는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저렇게 드셔도 괜찮을까요? 한 7잔에서 10잔 정도 마시는 것 같은데요. 커피 한 잔 먹으면 하여튼간 기분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밀려오는 피로 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들어졌다는데요. 고등학생 엄마라요. 신경 쓸 게 많아서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민해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생활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례자분께서는 만성 피로를 진단을 받으신 데다가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커피를 하루에 8잔 정도를 드시는 거는 뭐 하루에 섭취해야 될 수분을 다 커피로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드셔도 괜찮은가요? 네, 사실 그 커피나 피로 회복제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피로 회복 효과를 거두게 합니다. 하지만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더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게 어렵고요. 특히 요새는 그냥 커피뿐만 아니라 거기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드시는 분의 경우는 그 설탕 맛으로 일시적인 피로감을 회복하는 거지만 그 역시 길게 지속이 어렵고 비만이나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니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 왜 그 학생들의 경우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마시면 역시 좋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상당히 고농도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은 카페인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엄마가 되고 보니까 저 사례자분이 이해가 되는 게 고3 엄마시잖아요. 저는 조그만 아이인데도 애 육아 때문에 피곤하면 그냥 간편하게 믹스커피 딱 마셔서 반짝하면 또 애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근데 김 교수님 이 육아나 또 아이로 인한 가정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스트레스가 가장 큰 피로의 주 원인이지요. 네, 역시. 이제 우리 몸은 이런 피로 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항하는 몸 속에서 그런 기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 중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가 남용하면 관절통에서 써서 몸이 많이 망가질 수 있는 호르몬인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와서 방어를 하죠. 그래서 뇌에서 먼저 방어를 하게 되고요. 뇌에서 이 부신에 있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것이